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미증시가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뚜렷한 호재거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하면서 그런 영향이 국내 증시에서도 훈풍으로 작용해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을 해줬고 코스피도 음봉이긴 하지만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전 고점을 넘겨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냐, 혹은 이 CPI 발표와 더불어서 박스권을 만드는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느냐, 두 가지만 저는 고민을 하고 싶고요. 지수의 상방은 일정 부분 막혀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그 상승의 폭이 제한적일 것이고, 떨어지더라도 이 하락의 폭 또한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을 조만간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스권만 가더라도 정말로 매매할 게 정말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섹터와 테마가 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매일매일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또한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널려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반여 기간 동안 정말 거의 저도 매매를 보면은 돌파 매매 위주의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눌림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박스를 깨고 더 내려가는 일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1월달부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은 종목에 물려도 웬만하면 다 좀 시간이 있으면 다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눌림 포인트, 돌파 포인트에 대한 이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투자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매매에 있어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떠한 포인트에서 눌림이 나오고 어떠한 포인트에서 돌파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관련된 내용 하나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종목을 발굴해 내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을 하는 거는 아니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발표와 시장 반응에 따라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AI의 발전에 꿈틀거리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시장 주도주를 점검하며 핵심 종목 위주로 대응하면 크게 시장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어제와 반대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시장 흐름이 나왔고요. 장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은 양매도, 코스피도 매도가 좀 많은 시장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코스닥은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코스피는 금융투자의 강력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수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종목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종목군들 안에서 놀지 않으면 또 수익은 잘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종목군들에 집중하는 게 더 우선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름 변동성은 꽤 있었어요. 시장 전일 국내 증시가 개파락 출발 이후 시장은 2차 전지의 힘으로, 코스닥은 그나마 양봉으로, 코스피는 그나마 아래 꼬리를 달아주며 낙폭을 축소하는 가운데 마감이 되었네요. 간밤 미 증시의 경우 사실 뚜렷한 호재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일각에선 연준 내에 보유된 달러를 미 정부가 부채한도 연장 전 빼서 쓸 것을 고려한다라는 게 일부 발언이 나오며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 라는 부분이 국제유가를 좀 떨어뜨리면서 또 이 석유 감산, 러시아의 감산에 의한
네, 우려를 일부 완화시켜 준 부분이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라, 지원을 하지 마라 라는 내용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별 종목군들에 의한 이슈라기보다는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 의해서 지수가 반등을 한 케이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일은 CPI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포지션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CPI가 이번에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는 낮으나 전월 대비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은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지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큰 우려 없이 그냥 보는 게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지수의 위치는 올라가도 그 폭이 제한적일 것이고 하락을 해도 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박스권을 일정 구간 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뚜렷한 호재도 그렇다고 신선한 악재도 없는 상황이라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개별 이슈에 의한 테마 섹터의 순환 그리고 업황, 호조나 실적 우상향하는 좋은 기업들은 선별적으로 좋은 모습을 지속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큰 우려는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AI 섹터가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업과 연관 관계로 상승하던 시절에서 어제 오늘 반도체 섹터에 훈풍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많은데 시장에서 워낙 반도체가 수혜받다 보니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는 반도체 섹터 또한 기준을 잡고 좋은 종목에 대한 옥을 찾아서 노려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부터 반도체 말은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핵심 종목군들에서 좀 벗어났었죠. 어찌 보면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외에 뭐 오늘 진짜 정말 뜨겁게 반도체 종목군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진정하게 종목군들이 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주는 변화의 크기가 참 크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우선 반도체 섹터 저전력 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HBM3 및 고사양 D램 등 이슈가 저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니 지속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네요. 2차전지 상승세 지속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멈추는 순간까지 지속될 듯한데 수급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면은 괜찮을 거라고 해야 될 듯 합니다. 시장을 움직이고 화제를 몰고 있는 SM 시간 외에 단독으로 CJ 참전 이슈가 생기면서 참 122,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아까 봤는데 찾고 싶은데 쉽게 눌려지려 않네요. 의외의 이슈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사실은 카카오랑 함께 인수전에 참전하겠다. 그러면 카카오가 이 전환사채로 지분을 산 게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했다. 그런 이슈가 지금 CJ로 하여금 나왔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가 9%의 전환사채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유상증자 말을 하는데요. 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되면은 시장에서 나머지 물량을 다 쓸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먼저 하이브가 선수를 치게 된다면 카카오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단독 기사에 나온 내용들 고지고대로 생각하기보다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 경우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9% 지분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듭니다. 그래서 내일 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메디톡스 이슈는 저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조정을 한번 보이겠죠. 그 시점에 매수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SK 하이닉스도 한 3%대 상승을 해주고 뭐 관련된 종목군들 다 올랐는데요. 일단 윈팩이 과거 SK 하이닉스 HBM3의 이 후공정 50%를 담당한다라는 이슈로 한번 강세였는데 오늘은
뭐 시초가부터 제일 강했고 종가의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모습. NK전자 또한 나쁜 흐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오늘 상한가에 갔던 종목군들이 이후에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계속 봐야 될 것 같다 보여주고, 차량용 MCU라고 하죠. MCU 이 부분도 다 저전력 반도체에 속하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고, MLB 이 다중으로 쌓는 이 PCB 기판을 말하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이쪽에 최대 수혜줍니다. 이수페타시스 계속 관찰을 하면서 저는 신고가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추세 종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LX 세미콘, 제우스 등도 함께 봐 보십시오. 지금 애플만 AI에 관련된 내용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AI 서밋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경로이든 뭔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애플 관련주는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어쩔까 생각이 들고, SM은 뭐 이따 차트 보면서, 그리고 피부미용, 그리고 메타버스는 지금 종목군들이 좀 눌려있죠. 오늘 일부 반등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좀 눌려있는데 20일부터 소니의 XR VR2가 출시가 되고 27일 MWC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종목군들을 봐야 됩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스펙합병 상장 라이콤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후에 상장할 종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없지만은 센즈랩이라는 보안 회사가 내일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신규 상장 종목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의 종목 한번 볼게요. 시간에 오늘 시간에 보면은 SMCNC가 또 이 단독 기사를 붙이고 나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강하고 거의 대부분 SM 계열 종목군들인데요. 여기서 눈에 보기에 뚜렷한 종목은 없고 인포뱅크 하나 정도 되지 않나. SM 계열하고 인포뱅크, 그 다음에 뭐 딱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 시간에 하락한 종목 중에 SBB테크 좀 잘 봐봐야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밀렸을 때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봐볼 생각이고요. 자, 지수 잠깐 오늘은 좀 보고 넘어가면, 먼저 코스피는 이때 빠진 다음에 반등하고 이 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그러면은 나름의 쌍봉을 만들고 쓰리봉을 만들고 여기서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수렴의 끝이 돌파를 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든 LG에너지솔루션이든 아무튼 좌우지간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뚫어주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지수가 한층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좀 밀렸다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의 힘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30 거래일이 됐네요. 하락 이후에 30 거래일, 지난번에 33일이니까 앞으로 이 거래일 동안 어떻게 될지, 반등해서 뚫어버릴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 되고, 보통 이 이후에는 하나의 횡보장세가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횡보장세, 이 박스권의 장세가 깨지면 하락 구간에서 있고, 다시 이 박스권을 넘으면 반등. 그러면 이 이후에 충분히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일자적으로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지 않나. 위로는 800포인트, 위로는 800 언저리, 많이 가면 이 정도 800 언저리, 아래는 뭐 700, 230포인트 정도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흐름에서 지수가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먼저 좀 보면요, 저희도 오늘 SK 하이닉스를 제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큰 틀의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면서 올라갈지, 이러한 음봉이 많은 구간을 또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 박스 투 박스로 이런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03,000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관찰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뚫으면은 한 13% 정도 더 상승 여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전장 관련된 이 누적 수주가 올해 100조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을 했고, 어제 강력한 음봉을 시가부터 강하게 들더니 오늘 시세가 제법 나온 것 같아요. LG전자도 괜찮았고, 대형주 기준에서는 사실 뭐 지금 구간에서는 뚜렷하게 볼만한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포스코홀딩스를 잠깐 보면요, 포스코홀딩스도 이 박스권을 견조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얘도 2차전지 리튬 소재로 엮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은, 이 장기 박스권이잖아요. 포스코도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돌파 이후 지지 구간에서 저는 눌림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포스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자, 2차전지부터 볼게요. 에코프로 BM 신고가 영역 이때 구간, 그리고 윗꼬리 구간까지 일단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진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에코프로나 이쪽은 수급이 들어와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컨퍼런스 콜을 한 LNF가 오늘 뭐 시가 3% 정도 든 이후에 좀 마이너스까지 밀렸다가 좀 올라왔습니다. LNF도 3월 달에 레드우드와 조인트 벤처 가능성에 대해서 공시하겠다, 발언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 진출에 대한 것도 3월 달에 다 답변을 드리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 BM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LNF도 또 이런 자리에서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NF도 굉장히 좀 강하고요, 종목이. 나노 신소재는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많이 밀릴 경우에, 밀려 내려올 경우에 볼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2차전지는 핵심 종목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네요. 금양도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주가의 위치가 좀 다소 높은 감이 있는데, 오늘 수급이 나쁘지 않아서 다시 전고점까지 가려는 모습인지 체크만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 오픈엣지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음봉을 며칠 더 이 종목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렇게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는지 보면서 저는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 윈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하면서, 윈팩이라는 종목 브리핑을 하면서 SK 하이닉스와 직접 연관된 종목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일단 시가 갭을 뚫고 오전에 살짝 밀렸다가 바로 치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그 구간에 걸리지가 않아 가지고 저도 매매를 좀 못했는데요,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오늘 올라왔고, 이후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 나름 바닥권에서 좀 강한 상한가가 나오긴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오긴 해서 일단은 봐야 되는데, 평소에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올라가면 바로 단기가를 예고 지정 공시가 뜰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려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MK전자도 등식주를 좀 붙이고 올랐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다른 이슈로 좀 올랐다가 이번에는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랐던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도 2,600억이 터졌기 때문에 이후에 눌림에서 봐야 되겠죠.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상하가 들어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주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로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이고, 또 실적과 이슈 등등으로 이때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던 하나의 세력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실적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요. 오늘은 저는 사실은 윈텍을 시가 매수 고려 종목으로 제시를 좀 하고 봤었고요. 제주 반도체를 이런 구간에서 사실은 오늘 대장이 될 상이다. NK전자도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매매는 제주반도체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뒷구간에서 여기서
수렴 이후에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와서 좀 들어가서 최고점까지는 못 팔았는데 중간에 밀려가지고 스탑로스로 나머지는 정리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매매가 AI 반도체라든지 혹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된 뭐 지오 엘리먼트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 종목이었고, 이 정도 선에서 반도체 종목을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사실 반도체 종목군들은 계속 신경을 쓰고 봐야 될 텐데요. 일단 IT 반도체에서 저평가되고 괜찮게 보이는 게 제주 반도체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가 한 사나흘 이렇게 조정을 주고 빵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입각해서 올라가든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 3일 정도는 더 계속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자, 이 수페타시스도 이때 신고가를 찍고 좀 눌렸는데요. 물량 소화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뚫어주는 모습이 나올지 내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AI 섹터에서 어제 코난 거의 상한가 갔다가 좀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근접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셀바스 AI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동참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뭐 후발주자들이 좀 움직이는데 그렇게 썩 지금 구간에서는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정도로 좀 보고요. 로봇 관련해서 SBB테크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했는데 상승한 거는 이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전장, 그러니까 무인화를 늘리겠다라는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로봇 쪽은 이제 AI랑 좀 다르게 상승의 강도가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는 바, 여기까지는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봉이 떨어졌을 때 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 눌림목을 보고 이 구간이 깨진다면 그때는 좀 조심해서 봐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종목적인 부분에서 좀 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일은 애플의 AI 서밋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데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지금 한 4일 동안 좀 조정을 받았죠. 이 자리에서 갭 뜨고 밀렸다가 다시 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인포뱅크, 애플, 시리 관련된 부분이 AI로 부각이 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그 신규 상장하는 종목 일단 관심 가지시면 되겠다 싶네요. AI이기 때문에 보안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센즈랩 같이 보면서 오늘 스펙합평한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얘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이 싸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장 갭이 좀 얼마나 뜰지 모르겠네요. 이런 구에서 아일랜드 갭을 만들고 뜬다면은 이 위에까지 한번 칠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매수해서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한 20% 정도 수익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시가에 좀 더 추가로 사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간 외에서 SM 관련된 이슈가 좀 터졌는데 이거 보면서 참 놀라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12만 3천원에 50억씩 뭐 30억씩 물량을 샀을까라는 생각,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이 구간에서 여기 5만 주면은 얼마입니까? 60억이죠. 60억을 무슨 생각으로 12만 3,500원에 샀을까? 공개 매수는 일단 12만원인데 12만원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호재여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여도 이런 거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아마 내일 그냥 20만원 선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대놓고 CJ가 뭐 카카오와 협력해서 인수를 한다 만다 라는 말 나오는 거가
카카오한테는 불리한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전환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공개 매수로 그냥 대놓고 주식을 사야 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이브는 반대로 시간 외에 빠져버렸죠.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2.18%가 빠졌는데 오히려 내일 시가 개파락하고 하이브가 올라가는 일이 저는 발생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좀 잘 생각을 하고 좀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매매한 것 중에 이제 꿈비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신규 상장주에는 이런 T 상한가 이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T 상한가 이후에 눌림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왜? T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최대 거래량은 충분히 반등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매매하는 일종의 기법 중의 기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가 빠졌을 때 좀 들어가서 꿈비는 시가 회복하는 거 보고 이게 한 4% 정도 되는데요. 적지 않은데 18,000원 구간에서 그 아래서 이제 분할로 이렇게 사서 올라온 거라 한 이 정도 원래 샀었는데 17,700원 정도 샀었는데 퍼센트지는 나쁘지 않은데 좀 더 못 기다렸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반등의 탄력이 크죠. 일단 3분봉, 그러니까 3개의 봉에서 여기서 시간 외에 떠서 위로 올라가면 더 강력한 시세, 여기서 꺼져서 떨어지면은 내일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 그래서 매매는 딱 오늘까지만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메디톡스 볼게요. 메디톡스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메디톡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단기 과열해서 좀 사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저는 재료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단기 과열 구간에서 뭐 지속 상승을 한다면야 좀 그런데 하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이거 쇼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싶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 특히 공매도를 쳤던 놈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그러면 이게 이 자리는 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 자리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좀 해서 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외에 오늘 뭐 휴젤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ITC 재판이 좀 시간이 남다 보니까 생명의 연장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오늘 뭐 자사주 500억 구매 신탁을 해서 좀 오른 거지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게 휴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회사가 좋고 그래도 악재가 지금 노출돼 있기 때문에 대웅이라든지 이쪽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대웅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랑 완전히 지금 주가가 반대죠. 메디톡스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메디톡스 이거는 박스가 깨질 가능성, 메디톡스는 박스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임의용 기기 쪽에서 여전히 나쁜 흐름이 아닌 것 같아요. 회사들의 다 실적도 좋고 회사의 흐름도 다 나쁘지 않습니다. 원택도 지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여기도 뭐 박스도 그려놓고 뭐 그랬는데 결국 이제 신고가를 치고 여기서 얼마나 뻗어갈지 계산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일부 매도를 좀 했네요. 그 전에 좀 사다가 비올 또한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시세가 잘 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간이 많으면 IT 반도체도 싹 한번 훑어주면은 다 돈 되는 정보들인데 또 영상이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라이브 방송 하게 되면 그때 IT 반도체 한번 공부해 보시면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네요. 너무 실적 좋은데 싼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 널려도 너무 많이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